그날 밤 서울의 고급 한식당 청담 한우그릴에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서 혜진은 아들 민준의 작은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나이든 한우 스테이크와 버터 같은 소스의 풍부한 향기가 고급 향수처럼 둘러쌌다. 완벽한 자세의 안내원이 그들을 맞이하며 8살 민준이 작은 클립온 넥타이를 고쳐 매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씨 가족분들이 이미 자리에 계십니다. 혜진의 가슴이 살짝 철렁 내려앉았다. 이 코너 테이블을 예약하는데 70만 원이 들었다. 마케팅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집 대출과 민준의 학교 비용을 겨우 감당하는 처지인데 부모님의 결혼 45주년 기념일이니 완벽해야 했다. 준비됐어. 아들아, 민준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은 호박색 조명과 광택나는 나무로 장식되어 있었고 구석의 그랜드 피아노에서 클래식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커플들이 속삭이는 대화 속으로 안내원이 그들을 이끌었다. 가족이 앉은 큰 원형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다. 동생 지은 완벽하게 하이라이트된 머리카락이 디자이너 드레스 위로 흘러내리고 그 드레스 값만 해도 혜진의 월세보다 비쌀 터였다. 지은의 남편 태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의 두 아들, 7살과 5살, 태블릿을 사이에 두고 의자에서 꿈틀거렸다. 아버지 김철호는 똑바로 앉아 있었고 어머니 박영희는 그 옆에서 지은의 아들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테이블 위에는 부모님 사이에 파란 리본으로 포장된 2개의 선물이 놓여 있었다. 지은의 아들들을 위한 것, 혜진의 것과 민준의 것은 없었다. 여기 왔어요. 혜진이 따뜻한 목소리를 쥐어짜며 말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아, 혜진아, 왔구나. 누구도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다.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혜진이 어머니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차가웠다. 45년,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자리를 잡아줘서 고맙다. 지은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언니 왔네. 혜진은 민준을 자신의 옆 의자에 앉히며 그가 배운 대로 냅킨을 무릎에 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의 검은 눈동자가 테이블을 훑었고 선물과 무관심을 알아차린 게 분명했다. 민준이가 카드를 직접 만들었어요. 혜진이 민준을 살짝 밀며 말했다. 민준이 작은 양복 주머니에서 크레용으로 그린 2장의 카드를 꺼냈다. 할머니, 할아버지, 기념일 축하해요. 어머니가 산만한 미소로 받아들었다. 고마워. 얘아의 카드는 열리지 않고 가방 속으로 사라졌다. 혜진아, 합리적으로 생각해. 내 동생이 더 필요하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들었나? 지은이 새 코트가 필요할 때 혜진의 겨울 부츠를 포기하게 하고 지은이 힘든 하루를 보냈다며 마지막 케이크 조각을 주고 지은의 결혼식 장소가 완벽해야 한다며 혜진의 대학 등록금을 뺐을 때 이 패턴은 결코 깨지지 않았다. 민준의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키우면서도 지은이 위기에 처하면 돈을 보냈고 가족 모임에 나가며 이번에는 다를 거라 희망했다. 민준을 위해 완벽한 가족 저녁을 원했다. 웨이터가 가죽으로 장정된 메뉴를 가져왔다. 민준의 눈이 화려한 글씨에 커졌다. 새우, 파스타, 특별한 날 좋아하는 메뉴에 멈췄다. 에피타이저 드시겠어요? 웨이터가 물었다. 지은의 아들들이 소리치며 요구했다. 아버지가 그들의 왕성한 식욕에 고개를 끄덕였다. 웨이터가 민준을 향해 기대하자 민준은 먼저 할아버지를 보며 가족 장로에 대한 본능적인 존중을 보였다. 새우 파스타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피아노 소리에 거의 묻혔다. 웨이터가 아버지를 보았지만 아버지는 메뉴에 시선을 고정했다. 침묵이 불편하게 이어졌다. 지은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비웃었다. 우린 그애 주문 안 했어. 혜진의 숨이 멎었다. 대응하기 전에 아버지가 차갑게 덧붙였다. 뭐라도 싸워야지. 테이블이 죽음처럼 조용해졌다. 지은의 아들들조차 긴장감을 느꼈다.
민준이 의자에서 움츠러들며 접시에 시선을 떨궜다. 어깨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사라지려는 듯 했다. 혜진 안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겨울 호수의 얼음이 깨지는 듯 조용하고 최종적이었다. 홀로 민준을 키운 5년, 가족 모임에서 부수적인 존재로 취급된 5년,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 자신을 속인 5년. 얼굴은 완벽하게 고요했지만 혜진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했다. 가족이 혜진이 예약하고 비용을 댄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민준을 배제했다. 웨이터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나중에 다시 올까요? 아니요. 혜진의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필요 없을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 키를 펴고 서서 웨이터의 눈을 마주쳤다. 이 테이블의 모든 주문을 취소해 주세요. 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경보가 울렸다. 모든 비용은 아버지께 청구하세요. 기념일이시니까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 놀라움으로 상처를 대신하며 올려다봤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가족에게 맞서는 걸 봤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잠깐만 기다려. 아니요, 혜진이 말했다. 그럴 생각 없어요. 지은의 입이 충격으로 벌어졌다. 혜진은 민준을 이끌고 테이블을 떠났다. 근처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 민준이 가족으로 느껴지길 바랐던 우아한 레스토랑을 지나 문으로 나섰다. 민준이 손을 쥐었다. 엄마 화났어. 너한테는 아니야, 혜진이 말했다. 절대 너한테 아니야? 나 자신한테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깨닫는데. 그날 밤 늦게 핸드폰이 13번째로 울렸다. 확인할 필요 없이 누군지 알았다. 어두운 주방에서 은행 명세서가 낙엽처럼 펼쳐져 있었다. 각 알림이 비난을 가져왔다. 아버지, 모두 앞에서 우리를 모욕했어. 우리가 내게 해준 모든 걸 무시하고 어머니, 특별한 밤에 아버지를 창피하게 하다니. 내게 해준 모든 걸 잊었어. 지은, 너무 드라마틱해. 그냥 저녁이었어. 또 과민 반응이야. 차가운 커피를 홀짝이며 명세서를 더 꺼냈다. 진실이 예금과 출금 사이에 숨어 있었다. 손가락이 각 거래를 따라갔다. 매달 1일 지은 계좌로 90만 원 이체, 지난 8개월 동안. 지은이 처음엔 차 수리비라 했고, 의료비, 학교 물품이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또 다른 명세서, 300만 원의 긴급 대출, 상환 없이 사라짐. 4년간의 삶이 재정 지원으로 기록됐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다. 눈을 감으니 숫자가 타오르는 듯 했다. 열자, 냉장고에 민준의 학교 사진이 보였다. 조심스러운 미소, 모든 걸 관찰하는 진지한 눈, 레스토랑에서처럼.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무음으로 했다. 3일이 지났다. 평화로운 침묵. 민준의 도시락을 위해 채소를 썰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3번의 날카로운 노크, 권위 있는? 옆구멍으로 보니 그들이었다. 아버지가 중앙에 골프 폴로 차림으로 어깨를 펴고 서 있고 어머니가 뒤에서 팔짱을 꼈다. 지은이 디자이너 힐에서 무게를 옮기며 입술을 물고 있었다. 집에 없는 척할까 했지만 그들의 차가 차고해 보였다. 숨을 곳이 없었다. 가요, 손을 닦으며 외쳤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밀치고 들어왔다. 거실이 좁아졌다. 얘기 좀 해야겠어, 초대 없이 말했다. 다행히 민준은 학교에. 8살 아이가 볼 게 아니었다. 무슨 일로요? 문을 닫으며 물었다. 아버지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그 저녁 소동에 대해 온 가족을 창피하게 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직도 사람들이 말해. 우리 평판 아버지가 접힌 종이를 커피 테이블에 내리쳤다. 펼쳐지니 120만 원 청구서. 원래 예약비의 2배요 갚아. 어머니가 달콤하지만 차가운 눈으로 나섰다. 합리적으로 해, 혜진아. 안 그러면 모두에게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딸인지 말할 거야. 위협이 공기 중에 걸렸다. 익숙한 충동이 솟아 수표를 쓰고 평화를 사자. 대신 잠시 실례할게요. 전화 좀 해야 해요. 주방으로 가서 손이 예상보다 안정되게 전화했다. 이모, 혜진이에요. 삼촌하고 바로 와주실 수 있어요? 중요해요. 20분의 서리 같은 침묵 후 초인종이 울렸다. 삼촌 민수와 이모 수진이 들어왔다. 오랜 전투에서 홀로 싸워온 나의 지원군처럼. 삼촌의 190cm 키와 조용한 위엄에 아버지가 살짝 펴졌다. 어머니의 언니 수진 이모가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훑었다. 무슨 일이지? 삼촌이 물었다. 아버지가 질투하던 권이었다. 지은이 연기를 시작했다. 혜진 언니가 아버지 기념일 저녁에 우리를 버리고 책임을 안 져. 그게 아니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안정되게 끊었다. 제가 비용된 저녁에서 민준을 안 먹이려 했어요. 아버지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다가왔다. 들어봐. 물러서 철호야. 삼촌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 사이에 섰다. 이모가 소파 팔걸이에 앉았다. 수십 년 봐왔어. 항상 지은만 편애했지? 혜진은 희생만 기대하고.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더듬었다. 그럴까? 혜진이 식탁으로 가서 명세서 더미를 가져왔다. 지은 월세 반을 8개월째 내줬어요. 180만 원 월세, 반이 720만 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긴급 대출, 안갚음. 주말 여행 가서 애들 봐주기. 감정적 지지는 안 돌려줘. 목소리가 강해졌다. 오늘 끝내요.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을 마지막으로 도운 게 언제야? 이혼할 때, 민준 폐렴 걸렸을 때, 여름에 차 고장 났을 때,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바닥을 밟고 어머니가 손톱을 살폈다. 지은이 침을 삼켰다. 그럴 줄 알았어. 이모가 말했다. 혜진이 지갑에서 60만 원을 꺼냈다. 예약비 반. 공평에 아버지가 돈을 지불려 했다. 나머지는? 지은 월세 지원 오늘 끝. 모든 걸 기록했어요. 이체, 돈 달라는 문자, 갚겠다는 약속. 지은의 눈물이 마르자. 그럴 수 없어. 청구서 있어? 나도 있어. 명세서를 폴더에 넣었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얼굴 붉히며 반대했다. 지은이 패닉에 어머니를 봤지만 지원이 없었다. 조카가 나가라고 했어. 이모가 일어나며 말했다. 삼촌이 문을 열었다. 그들이 나갔다. 아버지 먼저. 어머니, 지은이 중얼거리며. 문을 닫자 집이 커졌다. 공기가 가벼워졌다. 삼촌이 어깨를 짚었다. 이모와 내일 전화하겠다고 나갔다. 홀로 문에 기대 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민준이 곧 올 테니.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했다. 이틀 후 아침에 10번째로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은의 페이스북. 돈이 생기면 가족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사람들. 27 좋아요. 5 댓글. 어머니의 답. 가족의 은혜를 잇는 사람들. 모호함이 의도적이었다. 호기심 유발. 혜진을 악당으로. 사촌 혜미 전화. 오늘 3번째 가족 통화. 음성 메일로 보냈다. 이 작은 경계가 만족스러웠다. 2주 전엔 바로 받아 변명했을 텐데. 이제 아니야. 주방 카운터에 노트북 열려 있었다. 레스토랑 이후 모든 상호작용 기록, 날짜, 시간, 정확한 말, 방어에서 위안으로 변했다. 민준과 나를 위한 요새. 직장 동료 지혜 문자, 내일 커피. 친구 필요할 것 같아. 응 타이핑. 일요일 아침, 민준을 위해 교회에 갔다. 우리 좌석에 앉자 시선이 느껴졌다. 이웃 할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다.
눈이 혜진을 향했다. 엄마 괜찮아? 민준이 프로그램을 쥔 흰 손가락을 봤다. 괜찮아. 교회홀에서 어머니 친구의 말. 혜진이 이혼 후 정신문제 있대. 저 아이가 안 됐어. 민준을 이끌고 나갔다. 집에 가서 또 기록. 화요일 오후 두 번째 상담. 심리상담사 박 선생이 노트를 검토했다. 훌륭한 기록이에요. 혜진 씨. 정확히 기억해야 해요. 가끔 의심돼요. 장기 가족 패턴에서 흔해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무거운 걸 내려놓은 듯 목요일 저녁 마트에서 카트 밀다 지은을 봤다. 꽃가루 선반 근처 핸드폰에 대고 우리를 보고 전화 끊을게 이 다가왔다. 가족 파괴자가 여기 있네. 민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손을 어깨에. 그냥 쇼핑이야. 지은아. 여기서 안 돼. 가족 짓는데 적합한 곳 없지? 엄마 상심하셨어. 아빠 말도 안 해요. 한 끼 때문에 노파가 지켜봤다. 직원이 봤다. 저녁이 아니야? 나와 민준에 대한 존중이야. 존중. 내게 항상 있어준 사람들 존중은 거짓말에 웃음이 나왔다. 월세, 대출, 베이비시팅 기억. 가족이 전부야. 혜진아 옛 혜진은 사과했을 텐데. 대신 실내 카트를 밀었다. 정말 가 소리쳤지만 계속 갔다. 민준이 손을 잡았다. 엄마 잘했어. 그 승인이 힘을 줬다.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지혜가 커피에서 가족이 안 돕는 줄 알았어? 이제 보이네. 다음 날 삼촌 철호가 골프장에서 내 얘기 피하더라. 아빠가. 내가 옳았대. 직장에서 상사가 칭찬. 집중력이 좋아졌어. 상담에서 배운 대로 상처를 인정하고 넘겼다. 저녁에 핸드폰 울림. 모르는 번호. 혜진아, 태준이야. 끝내려다. 끊지 마. 싸우러 아니야? 왜? 아동보호 신고 지은이 했어? 막으려 했지만. 5분 후 벤모바에 다 갚을게. 왜 지금? 너무 갔어. 360만 원, 맞지? 더 이상 안 돕겠어. 5분 후 알림, 360만 원. 미안해. 문자, 뭐 더 계획 중. 조심해. 동맹처럼 느껴졌지만 함정 같아. 스크린샷 찍어 지혜에게. 문서화. 주말 10월 따뜻한 햇살. 민준 생일 파티에 보낸 후 차고 청소. 이혼 후 피한 일. 3시간 후 땀에 젖어 대학 교과서 뒤 상자 발견. 어린 시절 방에서 가져온 것 주방으로 가져가 뚜껑 열자 옛종이 냄새. 성적표, 리본, 사진, 동생 옆에 외로운 소녀. 밑에 노란 봉투. 어머니 글씨 1988년 8월 혜진 태어난 지 일주일 후 봉투 열자 연풀은 종이. 철호야, 또 아이를 가질 준비 안 됐어. 지은 후 너무 빨라. 지은처럼 이해와 유대가 안 느껴져. 사랑이 안 솟아. 나나 이해 문제인가? 지은처럼 활발하지 않아. 영원히 안 변하면 아래 아버지 글씨 잘할 거야. 지은만 편애해. 내 압박 줄어. 종이가 떨어졌다. 35년 외로움이 명확해졌다. 내 탓 아니야. 디자인된 베제. 사진 찍어 부모와 지은에게 보냈다. 제목 없이 새 번호 차단. 이튿날 이모 전화. 마트에서 내 엄마 봤어. 유령 같아. 내가 가족 파괴했다고 중얼거려 민준이 마당에서 지점으로 요새 짓는 걸 봤다. 파괴한 거 아니에요? 진실 드러냈어요. 그 편지가 효과 봤어. 사촌이 지은이 부모에게 소리 지르던데 편의 증거라고 일시정지. 아빠가 엄마 탓해. 편지 보관했다고 만족이나 슬픔 대신 가벼움. 지은 서사가 깨져요. 통화 후 민준과 마당. 인상적인 요새.
안에 들어올래? 엄마, 안내하며 특징 설명. 갑자기 멈춰 얼굴 봤다. 엄마 달라. 어떻게? 걱정 안 해. 무릎 꿇고 눈 맞췄다. 안 걱정해. 어깨 긴장 풀림. 가족 서사가 빛에 부서지기 쉽다. 35년 걸렸지만 이제 진실의 힘, 바닥이 처음으로 단단. 민준 따라 요새로 들어갔다. 과거를 두고. 2주 후 화요일, 인증 우편. 로펌 봉투. 민준 학교 보낸 후 열었다. 조부모 방문권 청원 위가 내려앉았다. 부모가 민준에 대한 법적 접근 요구, 혜진을 불안정 모친으로 그렸다. 변호사 이름은 서울 최고 로펌. 이미지를 위해 비용 아끼지 않았다. 공포가 조였다. 판사가 편들면 민준이 강제 방문. 비용은 변호사 전화. 검토할게. 1시간이 영원. 최악 상상. 콜백, 케이스 없어요. 혜진 씨. 확실해요. 한국가족법에서 조부모권은 특별 상황 필요. 부모 권리 우선. 그들의 최소 참여, 거짓 신고로 약해 안도. 하지만 분노. 전쟁 선포. 주말 요새 쌓기, 민준 무시, 생일 미참석, 댓글. 지은의 돈 보내며 민준 헌호도 공연 초대 무응답. 중앙의 1988 편지. 학교에 제한 접근 신청, 이모 삼촌, 지혜만. 부모 이름 없음. 괜찮아요, 교장 물음. 예방이에요, 유언장 업데이트, 이모 삼촌 수호자. 변호사 응답 전달 후, 콜, 그쪽 변호사가 포기 권고. 왜? 문서, 특히 1988 편지. 공개되면 손해액 승리. 문서화가 무기. 다음 날 부모 지은에게 편지, 모든 학대 기록. 변호사와 친구 공유. 접촉 시 경찰, 공개. 영구의 저녁, 가족 사진 슈레더, 명절, 모임. 새벽, 민준과 제주, 이모 삼촌 낚시, 지혜 가족 추석. 선택된 가족. 사촌들 문자, 삼촌 진실인가, 사촌 신고 충격, 동역학 변화. 다음 주말, 민준과 제주 캠핑. 차 짐 싸며 어머니 메시지. 읽지 않고 삭제. 일부 메시지는 읽지 마, 모험 준비됐어, 민준 미소, 진짜. 3개월 후, 제주 텐트. 붉은 바위. 민준 웃음. 엄마 이거 봐, 핸드폰 없음. 드라마 없음. 민준 변화, 레스토랑 소년에서 탐험가. 저녁 캠프파이어. 엄마 행복해 보이네. 맞아, 어머니 아들 동역학 변화. 과거 평화주의자 역할 벗음. 죄책감 대신 자신 옹호. 상담, 친구, 승진. 선생, 민준 성적과 자신감 좋아졌어요. 지혜, 어머니 조작 어떻게? 거리에서 사랑할 수 있어. 다른 이 도움 목적. 아침 하이킹. 손잡음. 우리 가족 지금 좋아? 나도 가족은 구축하는 것 우 새 지평 향해. 6개월 전 상상 못함.